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중 합의와 긍정적인 물가지표가 나와 장 초반 상승세를 탔지만 기관과 투자자들은 다시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 최근 상승 랠리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금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일단 증시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2.4% 그리고 전월 대비 0.1%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2.8% 그리고 전월 대비 0.1% 올라 예상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관세 인상에 따른 체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하거나 수요 불확실성으로 가격 조정을 천천히 하고 있어 관세의 즉각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이날은 무역 협상 결과에 집중해 양측은 런던에서 이틀간의 회담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고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승인하고 미국은 첨단 기술 판매 제한을 일부 해제할 예정이라 밝혀 이에 트럼프는 중국이 히토류와 자석을 즉시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관세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어 여전히 중국 관세율은 최대 55% 유지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테슬라는 이날 장 초반 3% 가까이 올랐으나 이후 0.1% 상승에 그쳐 $326로 마감했고 이날은 관세 법안을 두고 머스크가 비난글을 주워 담으며 트럼프와의 논쟁을 일부 후회하고 있다며 테슬라 주가도 반짝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엔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를 $410로 재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주 주가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율주행차, 로봇,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제조 인프라와 같은 테슬라의 물리적 AI 역량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보고 기관과 투자자들은 집중해서 테슬라를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테슬라가 힘을 받고 있는 것도 다가오는 22일부터 개시하는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로보택시 사업은 이미 구글의 웨이모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만큼 확실한 성장 분야라 머스크는 서비스 개시일을 6월 22일이라고 밝혔기에 우선 10대에서 20대 정도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러한 방향을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텍사스와 다른 도시로 확대될 계획이라 내년 말에는 미국에서 수십만 대 또는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운행될 것이라 밝히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금은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상태 모델 Y 차량이 오스틴의 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자세히 보면 이 차량은 커브길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려다 보행자가 지나가자 속도를 완전히 줄인 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자 원래 속도로 달리기 시작해 결국에는 6월 22일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사는 이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로보택시의 출시는 머스크가 트럼프 법안 문제로 공개적으로 충돌한 이후 이뤄지는 것이라 만약 보복 조치로 연방안전규제당국에게 로보택시 관련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지시를 내린다면 다시 테슬라의 주가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지금은 일정이 정해진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일정이 미뤄지진 않는 한 로보택시 발표 전까지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엔비디아는 이날 1% 가까이 하락해 $142까지 내려왔고 사실 이날은 젠슨왕이 프랑스 파리의 박람회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흥미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밝혔기에 결국 젠슨왕은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양자 컴퓨팅 솔루션 쿠다큐를 홍보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발언으로 리게트는 무려 12%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젠슨왕은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데 20년이 걸릴 것이라 전망해 아이온큐의 주가는 40% 안팎으로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엔비디아는 유럽에서 AI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세계 최초의 산업용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유럽에 구축할 것이라 밝혀 이러한 인프라는 가상 설계와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것이라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인프라가 미국과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유럽까지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도 앞으로 20개의 AI 팩토리가 추가되고 2년 이내에 유럽의 AI 컴퓨팅 용량이 10배로 늘어날 예정이라 이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 역시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울러 지금은 세계 각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프랑스 AI 스타트업이 미스트라 AI와 블랙의 18,000개로 구동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에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소폭 하락하며 19,615선까지 내려왔지만 지금은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아 4월 바닥으로부터 이러한 급속한 반등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무역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는 뒤로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런던에서 열린 미중 협상은 이런 생각을 확인해줬고 그러다 보니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증시는 계속해서 관세 불안의 최악의 시기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에 다만 강세장 지속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가 V자 바닥 회복을 완료하고 회복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지만 이 마지막 단계는 아마도 가장 힘든 과정이라 랠리를 지속할 근본적인 촉매제는 다가오는 7월 9일 무역 협상과 2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기보단 결국에는 올해도 AI를 중심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매출이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이날 2% 이상 상승해 136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땐 140달러까지 치솟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팔란티어는 올해 미 연방정부와 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이는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에 드는 프로젝트들이라 지난 4월엔 이민 세관 단속국과 체결한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아래 비자 감시 그리고 추방 추정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밝혀 지난달에는 모기지 금융기관 페니메이의 범죄 탐지 부서에 AI 도구까지 제공한다고 밝혔기에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매출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올해 주가는 거의 8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연계성 그리고 정부 계약 러시 덕에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꼽혀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1분기 매출은 총 8억 8,39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9%나 증가했고 팔란티어는 앞으로 세대를 대표할 기술 기업으로 수년간의 AI 혁명의 핵심 종목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 애플은 이날 2% 가까이 하락하며 198달러까지 내려왔고 이로 인해 WWDC 2호에서 인공지능 혁신을 보여주지 못해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은 그간 유지해왔던 폐쇄형 운영 기조를 깨고 오픈 AI와 협력을 하며 개방형 전략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AI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에 물론 애플은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좋은 기업이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AI, 즉 AI로 돈을 버는 그러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더욱더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첨단 원자로 기업의 오클론은 공군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날은 25% 이상 급등했고 게임스탑은 1분기 매출 7억 3,24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자 주가는 5%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브랜드 파이낸셜은 5월 주요 신용 지표가 개선되며 5% 급등했고 반려동물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인 추이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 주가는 10%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로키드 마틴은 국방부가 신형 F-35 전투기 구매 요청을 48대에서 24대로 절반으로 줄인 이후 주가는 5% 폭락했고 태양광 관련 주식인 서너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하향으로 조정하면서 이날은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